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태백산직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우리는 꾸준한 마음,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은 어떤 일을 완성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는 키리 부인의 말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며 자신만의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늘 남의 평가에 좌우되며 남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개성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모두 잃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현자를 찾아가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그에게 못생긴 돌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돌을 시장에 가져가서 장사를 하게. 하지만 누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든지 절대 팔지는 말아야 하네. 청년은 순순히 현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 때까지 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몇몇 사람이 돌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흥정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청년은 현자의 말대로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꽤 높은 가격을 부리며 돌을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돌아와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현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 돌을 수석시장에 가져가 보게. 수석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까지 다들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셋째 날부터는 가까이 다가와 돌을 관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돌의 가격은 깜짝 놀랄 만큼 껑충 뛰었습니다. 현자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돌을 보석시장에 가져가게. 마침내 돌의 가격은 보석과 맞먹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돌이 나중에는 보석만큼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이 먼저 돌을 가치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싼 가격에 함부로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위 이야기 속의 돌과 비슷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평범한 돌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평범한 돌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가치를 지닌 보석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변합니다. 자신이 그린 자화상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민족 해방운동 지도자 코슈트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된다며 자신감은 그 어떤 성품보다 남자의 기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이유가 있으며 쓸데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불신하고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록 당장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도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흙 속에 묻힌 금덩어리입니다. 금은 어디에 있어도 금입니다.
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그 빛까지 바래지는 마십시오. 메가다 장군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자신을 믿으렴. 내가 널 믿지 않으면 누가 널 믿어주겠니?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혹시 1등이 못 돼도, 아니 아예 낙제를 한다 해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알 테니 후회는 남지는 않을 거야. 메가다는 어머니의 말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당당하고 자신있게 시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고한 자신감과 믿음을 바탕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높일 사람도 자신감을 꺾일 사람도 결국 자신뿐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찾아오고 끝없는 실망감에 지치고 위축될 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 나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한 남자가 일본의 어느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최종 면접까지 마친 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든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남자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가족이 일찍 발견한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됐다며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합격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회사로 달려갔지만 도착하자마자 곧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살까지 시도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험난한 사회생활을 견디겠느냐는 것이 해고 이유였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감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렇듯 자신감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열쇠이며 때로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입니다. 남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이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나를 믿어야 남도 나를 믿어준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감이야말로 스스로를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판받기도 하며 선택하거나 선택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도 끝없는 의구심과 자기 부정 속에 점차 의기소침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과 사는 모양이 다를 뿐 다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미래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란 자기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이나 판단에 걸려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열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향해 용감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타이론 포그스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은 탓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보고스는 수심 어린 얼굴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키가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에게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클 수 있고 말고 그뿐인 줄 아니? 너는 앞으로 아주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거야. 키가 더 커지리라는 희망은 보고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었을 때 보고스의 키는 겨우 160cm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보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농구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스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작았지만 더 빠르고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굴러다니는 호랑이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큰 선수들이 아래쪽 빈 공간을 공략해서 떨어지는 공 중 90%를 낚아챘습니다. 결국 그는 경기마다 높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고 NBA 신생팀인 샬럿 호네츠로 이적한 후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열정과 자신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스가 당신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오직 열정과 자신감으로 농구 스타라는 꿈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유행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은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수많은 공경과 문제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결심한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수많은 좌절에도 끊기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해질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다음은 앵겔스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나는 어느 화창한 봄날에 정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등으로 느끼며 향긋한 담배를 물고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는 좋은 책들을 읽고 있을 때 행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느낀다네. 생각해보게 그 어떤 즐거움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는가. 행복은 이처럼 작고 평범한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괴로움을 이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함께 무한한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흔히 자신감은 단련된 외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충실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스펙의 화려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도 속으로는 자기 비하감과 위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인생과 세상을 대한다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잘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등의 부정적 생각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결국 나는 실패할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 자기 암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실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개사 칼 왈렌다는 평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줄을 타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생이다. 그 외에는 모두 기다릴 뿐이다. 왈렌다는 그만큼 외줄타기에 자신이 있었고 또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험한 고개를 매번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나 1978년 이 외줄타기 명인은 베르토리코에서 고개를 선보이다가 75m 상공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그의 부인은 한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남편이 이 공연에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3개월 전부터 그이가 이번에는 어쩌면 떨어질지도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또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왈렌다를 외줄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했던 힘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살다 보면 나쁜 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패하거나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최대한 떨쳐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감은 예감일 뿐이지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못해서 자신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었기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기의 암시는 긍정적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막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올 때 제발 부딪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반면 나는 잘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게 잘 피해갑니다. 긍정적 생각이 몸과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망치면 안 돼. 나는 시험을 잘 볼 거야로. 병에 걸리면 안 돼. 나는 건강할 거야로. 내가 가장 잘하고 1등이 되어야 해. 나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거야로 바꿔봅시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프로백싱 전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는 매번 시합이 다가오면 방 안 천장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승리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1900년대 이전부터 작은 보트 한 척에 의지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이 유행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자 대부분이 실패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스 닌데만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모험가인 닌데만은 작은 보트를 타고 성공적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가 이 모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신력이었다고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홀로 파도와 싸울 때 체력이 떨어지거나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와 절망이 더 두려웠습니다. 노젓는 것을 조금만 멈춰도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닌데만은 노를 저으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응원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북돋았습니다.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냈고 실제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무적입니다. 스스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정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생각이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실패할 확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극적이고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되기 십상입니다. 자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이 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 자기 비하.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기를,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의 기운으로 반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향해 과감하게 달려가지 못하고 그저 남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자리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란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리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큰 어려움이나 좌절을 겪은 사람일수록 자기 비하에 잘 빠집니다. 자기 비하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정도에서 마침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불편해하는 수준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상태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한 남자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집 종원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은 자신이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져 매일 술을 친구 삼아 살며 호송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역시 아버지처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똑같이 사람을 해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살 터울의 작은 아들은 형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범의 아들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형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힘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자신의 결심대로 작은 아들은 다국적 기업의 사장이자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매일 자신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춤으로써 자기 비하라는 음울한 그림자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자아상을 형성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철학자 렐프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알프레트 아들러는 현대 개인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신의학자입니다. 1870년 오스트리아 빈의 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심리적으로는 힘들고 괴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에 형과 비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의 형은 건강하고 활기가 넘쳤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아들러는 체격도 왜소하고 인물도 형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5살 때 폐렴에 걸려 죽을 위기를 넘긴 이후로 자주 잔병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큼은 누구보다도 총명했던 아들러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에 들어갔으며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1907년 아들러는 신체적 결함이 야기한 열등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프로이트의 성결정론을 부정하고 사회문화적 요소가 인격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우열에 대한 욕구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동기라고 했으며 우월함을 추구하는 방식은 개인의 독특한 생활 습관과 인생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자기 비하감은 두 가지 상반된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 비하감은 심각한 타락이나 정신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개인에게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노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똑같은 자기 비하감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비하감에 빠져 스스로를 행복을 걷어차지는 마십시오. 자기 파괴적인 자기 비하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미국의 전 대통령 루스벨트는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와 마비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감은 그가 자기 비하라는 큰 적을 이기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원인을 찾아라. 살다 보면 우리를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력, 외모, 학벌, 능력 등이 자신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아도 슬며시 자기 비하감이 듭니다. 일단 자기 비하감이 생기면 더 이상 밝게 웃을 수도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행복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자기 비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농락하는 것일까요? 비교의식. 한 무사가 현명한 스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늘 온화하고 침착하던 스님이 그날따라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무사가 그 이유를 묻자 스님은 정원의 나무 두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한 그루는 우람하게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다른 한 그루는 작고 여렸습니다. 나무들을 바라보며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들은 오랜 세월 이곳에서 함께 자라왔다오. 하지만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소.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우습게 보지도 않고 작은 나무가 큰 나무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기 때문인데 나는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무사는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두 나무가 서로 비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든가 비싼 물건을 사오라는 등의 과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면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곧 자기 비하감이 찾아와
당신의 행복을 산산이 부숴놓고 말 것입니다. 결점 및 약점. 어느 섬나라에 매우 훌륭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등이 심하게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왕자는 자기 비하감에 빠져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했습니다. 어느 날 국왕이 조각가 한 명을 데려와서 왕자의 조각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얼마 후 조각상이 완성되자 국왕은 그것을 왕자의 궁전 앞에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조각상을 본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자신과 달리 등을 꼿꼿이 세고 가슴을 당당히 편 자세로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왕자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하고 자기 비하감에 빠진 지금의 모습을 벗어나 저 조각상처럼 당당하게 웃고 싶어진 것입니다. 왕자는 최대한 등을 곧게 펴기 위해 애쓰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왕자가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각상처럼 등을 곧게 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모습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야기 속 왕자처럼 노력으로 자신의 결점을 완벽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결점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결점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강자가 강한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이며 위인이 위대한 이유는 결점을 넘어설 만큼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 경험 및 좌절. 한 중년 남자가 연이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날이 매일같이 이어지자 남자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가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찰나 웬 노인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콧내를 부리며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약초를 캐는 노인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노인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불밭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다시 절벽 앞에 섰습니다. 가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나무들만이 으스스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컴컴한 아래와 달리 온통 맑고 따스한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지? 그저 빚을 조금 졌을 뿐이잖아. 돈이야 벌면 되지. 당장 산을 내려온 그는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남자는 빚을 다 갚고 어여시 한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좌절이고 절망뿐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삶의 의지를 앗아갑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넓고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떨어진 자신감을 다시금 세우십시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감은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기 비하를 자신감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자기 비하 탈출법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심리 암시를 활용하라. 중국의 허들 금메달리스트 루시아 앙은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내가 최고다 라고 외쳤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암시를 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완수했다면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칭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부쩍 자랄 것입니다. 둘째, 작은 목표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크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포기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여러 개 세우고 하나씩 이뤄감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지나치게 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당장은 자신의 수중에 있어도 만약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언젠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때 자신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욕심내다 보면 결국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 세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한다면 자기 비하에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자기 비하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매우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상직이었습니다.